다음에 이제 JUnit 5 테스트 코드 작업하는 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자 테스트 코드를 좀 보여드리면 여기 폴더, 원래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 폴더라는 게 있어요. 메인이랑 테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 코드들이 다 테스트 코드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결제 로직 관련된 테스트 코드인데 요 버튼 있죠? 요 클래스에 있는 옆에 요걸 누르면은 요 내부에 있는 테스트 코드 메서드 각각을 다 실행해 줍니다. 이거 실행해 볼게요. 네, 다 실행이 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정돼 있어 가지고 성공했는지 아닌지도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자, 결제 로직이 굉장히 복잡해서 테스트할 가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코드를 한 방식은 이렇게 목에 써져 있죠. 모키토 세팅스, 이스텐드 위드, 모키토 익스텐션, 그다음에 인젝트 목스, 아이고 어려운 어려운 어노테이션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걸 썼다는 거예요. 가짜 객체를 만든다. 가짜 객체. 자, 이 방식은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코드를 왜 작성하는 걸까요? 일단은 테스트 코드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안심하기 위해서, 개발자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큰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개발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이제 로직을 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그러면 제가 바꿔가지고 생겨서 기존의 어떤 개발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죠. 내가 추가로 개발한 거는 잘 동작되는 것까지 하긴 하겠지만 기존의 기능들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요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잘 동작됐다고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가 있다면 이거를 돌려서 확실하게 기존 코드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신이 생기면 이제 개발자들은 안심을 하고 개발을 계속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테스트 코드는 유지보수를 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이유도 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SI 쪽 같은 프로젝트나 그 위쪽에서 발주를 줄 때 개발 산출물로 이런 뭔가 테스트 코드까지 요구하시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코드를 내가 이렇게 다 만들었으면 이런 형태의 테스트 코드를 일일이 다 작성을 해야 되냐? 그렇죠? 이런 걸 다 작성해야 될까요? 이런 로직들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한다면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는 건 좋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할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론.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부터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돼요.
만약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된다면 그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 그 테스트 코드를 잘 작성하는데 읽기 좋은 책 중에 단위 테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리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한번 좀 봤으면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아주 되게 제가 유용하게 진짜 뇌리에 꽂히는 표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 표가 뭐냐면은 과연 어떤 코드가 테스트 코드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 중요도를 4분위면으로 만든 표예요.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서 여기 요 가장 중요한 게 이쪽입니다. 이쪽. 그러니까 여기가 테스트를 빡세게 하는데요. 빡세게.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테스트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로직이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프로덕트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느리네 이게. 뭐 이런 코드? 그러니까 컨트롤 쪽에서 결국에는 API를 받아서 해당 컨트롤 내부에 있는 프로덕트 서비스의 메서드를 호출해라, 그거거든요. 또는 뭐 리퀘스트 쪽의 DTO 내용들을 잘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것들. 과연 이게 테스트를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컨트롤 쪽은 웬만하면 테스트 코드를 중요도에서 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굳이 하나만한 코드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코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문자열을 파싱을 할 때 뭐 쉼표를 중간중간에 이제 딜리미터로 삼아서 뭐 리스트로 배열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이 정도면 간단해가지고 굳이 테스트 코드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 주 도메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도메인, 모델이라거나 아니면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구현체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 코드들은 이제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듭니다. 제가 이런 결제 로직에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만든 것처럼 결제 로직은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가 쇼핑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품을 골라서 결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플로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게 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중요한 도메인 그리고 알고리즘 복잡한 거는 테스트 코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나치게 복잡한 코드가 또 발견될 수 있어요. 이런 파트를 이제 보시면 여기가 테스트 코드를 할 필요가 있나? 또는 내가 리패토링 해서 좀 테스트가 필요 없는 코드로, 간단한 코드로 이제 만들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스트 코드를 한다고 하면 리팩토링까지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테스트 코드를 하는 이유, 또는 테스트 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리팩토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유지보수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트리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테스트 코드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메인, 중요한 도메인이야? 복잡한 알고리즘화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해서 테스트를 빡세게 하고, 또는 지나치게 복잡한 코드라 생각했던 게 어쩌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테스트 코드를 최대한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중요한 코드화 시키던가 아니면 간단한 코드로 분화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리패토링을 진행하는 겁니다. 테스트 코드로서 좀 할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지나치게 복잡한 코드를 발견했다 그러면 리패토링이 필요합니다. 바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좀 더 리패토링 하여 테스트 코드가 되게, 또는 테스트 코드가 필요 없게
코드를 변환한 게 먼저입니다. 라고 저는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JUnit 5 잠깐 살짝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건 자바 쪽 기반의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고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프링 부트 쪽에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버전 2.2부터 주위에 JUnit 5까지 나오거든요. JUnit 5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 종류는요, 제일 중요한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UI 테스트가 있습니다. 중요도는 사실 UI 유닛 테스트, 즉 단위 테스트 쪽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는 좀 통합 테스트예요. 전체적인 거 다 포함하는 API까지 포함해서도 할 수도 있겠고, 구체적인 의존도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테스트할 때도 통합 테스트 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는 단위 테스트, 이게 더 중요하다. 중요도로 치면은 이게 확실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단위 테스트를 짤 때 이런 트렌드가 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기존의 정통적인 방식은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한 방식입니다. 이런 목기토를 사용하는 방식, 목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던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좀 DDD라는 이제 어떤 개발 프로세스 방식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테스트 코드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DDD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인 포조 같은 이런 엔티티라든지 뭐 DTO라든지 뭐 그런 내부의 클래스 안에 비즈니스 로직을 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로직을 거기다 넣는 방식인 거예요. 서비스 클래스가 아닌.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이 엔티티만 가져와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가져오는 엔티티 클래스도 하나밖에 없어서 테스트 코드가 상당히 아주 뭐라고 하죠? 의존도 없이 응집도 있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는 포조한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철학에도 맞는 테스트 코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코드들을 지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떤 비즈니스,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의존도를 가진 방식의 서비스 중심의, 그러니까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직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더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식으로 엔티티 서비스 클래스를 가지고 하는 방식.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래들 라이브러리에서 또는 이제 옵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코드. 여기서 로그를 찍을 수 있습니다. 로그. 그리고 이거는 기본으로 장착이 돼요. 만약에 내가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다면 일단 이게 근본입니다. 기본이고 근본, 그 다음에 로고를 찍는 테스트 라이브러리가 이겁니다. 자,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노테이션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스프링 부트 테스트 요 어노테이션은 통합 테스트를 하기 위한 용도 또는 이제 모든 의존적인 외부 라이브러리를 다 가지고 와서 검증하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에 있는 내용들을 다 맞춰야 돼요. 상당히 까다로운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테스트 코드하고는 좀 거리가 먼 통합 테스트용 어노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 테스트용으로 이제 가져왔으면 어떤 DI로 가져와야 되는 게 있어요. 의존적인 그 어떤 컴포넌트들을. 그러면 테스트 코드 내부에서는 생성자 주입을 못 하고요. 이걸 못 씁니다. 리카일드 아규 컨스트럭터를.
대신에 필드 주입을 하는 오토 와이어드를 가지고 DI를 사용을 해요.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에 테스트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야물 파일이 있으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에 있는 설정을 가져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액티브 프로파일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fore, before each, after each, after all 그게 있는데, 잠깐만 이거는 왜 여기 있냐?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얘는 뭐냐면 가장 먼저 실행되거든요. before all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먼저 실행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 코드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 가장 먼저 실행되는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그냥 실행을 하고 그 메소드가 실행할 때마다 실행되는 게 이 before each예요. before each.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는 이제 붙여지는 어노테이션이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메서드 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after h는 각 테스트 코드가 끝날 때마다 실행되는 거, 다 실행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순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근데 이거는 약간 통합 테스트를 위한 전체적인 테스트를 위한 어노테이션이고요. 자, 코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사용하는 모키토를 사용하는 유닛 테스트 코드고요. 이런 식으로 좀 이용을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요거 모키토를 사용하면은 요 어노테이션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클래스 위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엄격한 모드를 좀 느슨하게 해주는 설정이에요. 여기. 그 다음에 목이랑 인젝트 목수가 있는데,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어노테이션 인젝트 목스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 클래스의 구현체를 여기 이제 붙이는 거예요. 자, 인젝트 목수에서는 구현 클래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중요하고요. 구현 클래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이면 안 됩니다. 인터페이스면 안 돼요. 인터페이스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은 이 구현 서비스 클래스 내에서 의존된 인터페이스. 얘는 인터페이스면 좋아요. 인터페이스면. 왜냐하면 목으로 가져오는 건 다 가짜거든요. 얘들이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니까 굳이 구현체 클래스까지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목으로 가짜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니까 테스트 코드가. 그래서 이거는 인터페이스면 더 빠르게 테스트 코드가 쉽게 끝납니다. 인터페이스면 좋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놓쳤네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게 기분 when then입니다. 기분 when then. 내가 주어진 상황이 기분이고요. 내가 리퀘스트를 받았어. 보드에 이런 형태의 보드가 있어. 이런 때 언제 나 레포지토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페이징으로 리스트로 뿌리는 거 할 거야. 이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럴 때 내가 검증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왜는 내가 검증하고 싶은 건 이거야. get for the list. 이거 잘 돌아가를 den에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assert dat이라고 검증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이러한 것들은 내가 예측되는 값으로 이걸 거야 라고 제가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돌리면 이제 성공을 했으면 이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DDD 방식의 이제 도메인 주도 엔티티 단위 테스트는요,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많지 않아요. 이걸 다 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순전히 엔티티만 가져와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엔티티가 전혀 없죠? 대신 기본 when then만 잘 세팅해서 검증하면 됩니다. 테스트 코드도 상당히 간단해지죠. 그래서 DDD 방식으로 하면은 테스트 코드 간단해진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속도 차이가 또 나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만약 통합 테스트다 또는 유닛 테스트 모키토를 상환한 모키토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생각보다 좀 큽니다. 물론 단위 모키토를 사용한 방식으로 해도 515 많이 줄어들었네요. 근데 도메인 주도 설계로 한 도메인 주도의 테스트 코드는 376ms 정도까지 나온다. 속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좀 권장하는 케이스가 성공 케이스뿐만 아니라 예외 케이스, 즉 실패 케이스까지도 실패 케이스까지도 생각하고 만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기서도 나와요. 제가 실패 케이스도 만들었거든요. 결제 확인했는데 실패가 뜬 거예요. 라고 예상하고 when 쓰고 여기에서 assert that throw b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외가 났어. 그 예외가 났을 때 메시지는 이런 거야 라고 검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패 케이스, 예외 케이스 또는 이제 경계값 테스트라고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까지 성공 케이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도 케이스를 작성하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그 외에는 좀 넘어가도 될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외에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살짝 언급은 드리긴 했지만 HC2라는 인메모리 DB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팅해서 실제로 DB 검증까지 하는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 HC2까지 곁들인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C2를 갖고 그 다음에 실제 SQL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DB에 접근하는 테스트 코드는 향후 여유가 있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요 유닛 테스트에서 모키토라든지 어떤 단위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테스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유가 있을 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잠깐만 끊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해가지고 잠깐만 끊고 그 다음에는 시큐리티에서 JWT 이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도록 할게요.